자녀의 결혼식 날 부모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이 어쩌면 내 노후의 마지막 웃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30년을 성실하게 일한 한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정확히 2년 뒤 인터넷에 기초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검색하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정부는 자녀 혼인자금 증여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마치 나라에서 자식 결혼에 그 정도는 지원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돈이 아니라 내 노후를 온전히 지키고도 남는 돈이 과연 그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는 5060 부모는 상위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7%의 부모님들에게 이 정책은 혜택이 아니라 차마 말하지 못할 압박감과 깊은 한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통계상으로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8천만 원이 넘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평균이 만들어낸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산을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중앙값은 2억 1천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자산의 대부분이 지금 내가 발 뻗고 자는 이 집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을 내 노후 자금으로 착각하는 순간 비극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30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65세 김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IRP를 합쳐 약 2억 원의 노후 자금과 시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이 13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었기에 아내와 소박하게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서류 가방에는 지난 세월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둘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김정수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들만큼은 해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 주변의 시선, 그리고 부모로서 이게 마지막 돌이다 라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노후를 위해 금고처럼 지켜온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아들의 전세 자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숫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이제 큰 숙제를 끝냈다는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라곤 국민연금뿐인 지역가입자가 되자 7억짜리 아파트 앞으로 매달 25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아내의 병원비, 갑자기 고장 나버린 보일러 교체 비용처럼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자 통장에 남았던 5천만 원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월 130만 원의 연금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비와 매달 날아오는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혹시 미안한데 3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수학이 넘어 아들의 침묵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후회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짐이 되지 않겠다 다짐했던 자식에게 경제적, 심리적 짐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뼈아픈 실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수 씨의 이야기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는 왜 이런 비극이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정수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한 생명보험사 은퇴연구소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평균 1억 2천만 원 이상을 쓰며 이로 인해 애써 모아둔 노후 자금이
무려 55%를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30대엔 사교육비, 50대엔 대학 등록금, 그리고 60대엔 결혼 자금으로 이어지는 이 끝없는 지원의 고리는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가장 크고 확실한 위험 요소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결혼식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3040세대 캥거루족이 6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은퇴한 이후에도 자녀 부양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자금 지원은 이 길고 긴 부양의 덫의 정점이자 부모의 노후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38.1%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차가운 숫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숭고한 내리사랑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을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 엄청난 희생이 자녀의 완전한 성공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정수 씨의 안타까운 후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자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고 자녀와 나 자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재정적 독립선언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너희의 새로운 시작 역시 너희 힘으로 단단하게 일궈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훗날 자녀에게 아픈 손가락이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겠다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남들만큼이 아니라 우리 형편만큼 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노후 통장과 자녀 지원 통장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노후를 위해 마련한 핵심 자산, 예를 들어 IRP 계좌나 연금저축, 주택연금 같은 것에는 손 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자녀를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의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과 자녀 지원 자금이 한 통장에 뒤섞이는 순간 감정과 체면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세 번째 행동은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닌 상환 계획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형편상 꼭 도움을 줘야 한다면 명확한 상환 계획을 담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방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자녀에게 돈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값진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부모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집을 자녀가 아닌 당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자녀의 전세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돌아가시는 날까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도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부모가 모든 것을 털어치러야 할 마지막 숙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출발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출발선까지 모든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박수치며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돈과 시간이 자녀의 화려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당신의 품이 있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훗날 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